엑스포는 좀 넣기 좀 그럴까요? 엑스포? 국고손실죄 이런 거 넣어요. 국고손실죄. 넣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국가 망신죄 뭐 이런 거. 아우, 진짜 리셋 하는 순간 주가 진짜 완전 코스피 다 빨간면 바뀌는 거 확신합니다. 왜? 자,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요새 뉴스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발적으로 막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에 앞서서 일단 뭐 간단하게 요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의 나라, 주술의 나라.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구나 하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명태균 씨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 어깨 위에 올라탄 사람이 김건희 씨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술사고. 네. 그 제가 한 측면을 못 봤던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맞네.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지하고 김건희 씨는 무속에 의지하고 네. 그래서 검찰 및 무속 연합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사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검찰의 힘, 무속의 힘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태균 씨의 그 표현이 너무 진짜 적합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엔 다 뻥이라 생각했잖아요. 네. 상당 부분 뻥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일부의 과장은 있지만 네. 큰 흐름은 대부분 맞는 얘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장림무사, 검찰 정권이라는 거잖아. 장림무사. 네. 그리고 안진뱅이 주술사. 네. 실제 김건희 여사가 다 개입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주술사. 무속으로 인사에 개입한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 와. 그러니까 5살짜리한테 지금 총을 쥐어줬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2년만 하고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용한 그럼 사람이에요. 김건희 윤석열은 무속에 이렇게 집중하는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검찰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두 부부에게 복종하는 검찰은 뭐예요? 그 이거를 검찰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었어요 상당 부분. 그럴 그러니까 것 저희가 전에 청와대 있을 때 들은 얘기로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그 밑에 수하들이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는데 아이고야. 왕이 되실 상이라고 합니다. 뭐 부인이 뭐 왕비가 될 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서 아부를 떨고 그럼 뭐 좋다고 해버리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좋았게. 근데 그때만 해도 누군가 윤을 싫어하는 쪽에서 흘린 얘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 너무 맞는 얘기고. 정말 당신만 하더라도 그런 소문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태극기 부대다 이런 측에서 윤석열을 비난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이해가 됐어요. 했죠. 내용만 들으면 너무 허황되니까. 너무 허황하니까. 네.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우. 자, 그리고 검찰 독재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일단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었고요. 네. 이게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대하는 검찰과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다르잖아요. 너무 심하게. 네. 이제 자기가 승리를 하고 나니까 패배자인 이제 그 이재명 그리고 앞에 잠재적으로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을 자르자고 생각했다고 보고 네. 기소 자체를 사실 저는 선별적 차별적 기소라고 보지만 그게 모두 허위라고 전제하더라도 네. 양형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느냐 정말 놀랐어요. 1년 실형. 네. 와. 이게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선거법상 좀 특이한 조문인데 예를 들자면 미국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오바마를 공격을 할 때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확신한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네. 오바마는 자격이 없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다 확인됩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트럼프가 공격합니다. 반복적으로. 트럼프는 떨어지고 오바마가 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트럼프를 바로 기소해서 네.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야 돼요. 네. 근데 미국 제도상으로는 그거를 수사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로 처벌된 적이 없어요. 기소도 안 됐어요.
그거는 논쟁의 사안이다. 국민들이 판단한다. 이렇게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미국의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그 악의적인 어떤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될 일이지 이걸 사법 절차 개입해가지고 뭐 죄인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다. 네. 라는 어떤 민주주의를 그리고 주권자를 기준에 놓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이제 판사 검사들은 지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진짜 그 양형에 대해서는 설사 유무죄에 대한 견해가 다르더라도 판사들 지들끼리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진짜. 정말 너무 내가 세서.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어. 이거는 너무 실제로 금요일 과하다. 날 너무 이건 진짜 황당하다. 과거에 이제 적어도 아무리 검찰 권력이 세다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에서 이런 문제, 그게 김대중이건 이해창이든 간에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정치 검찰은 늘 있어 왔는데 윤석열 정치 검찰이 가장 진짜 지독한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래서 검찰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지독하다 이 표현 맞죠? 군사 쿠데타보다 더한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드라마틱하게 자기 가족, 자기 측근들을 다 빼주잖아. 근데 그거를 너무 그냥 드러내.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했었던 검찰이나 판사들은 나중에 처벌받습니까? 거의 안 받았다는 어떤 이걸 좀 확신이 있는 거야. 처벌해야지 반복되지 않을 거 그게 아닙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 무조건 처벌해야 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2년 6개월을 네. 총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네. 우리 조국 대표가 탄핵 소추안을 공개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고 강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 이 상황이 탄핵으로 가는 이미 초기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문이란 게 그냥 하룻밤에 뚝딱 써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법률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아직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보도를 통해서라도 탄핵 사유를 정리를 해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 그리고 뭐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당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다 보냅니다. 제 명의로 다 보내고 온라인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또 기자들도 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충해 나가는 국민 참여형 탄핵 소추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진행되는 와중에서 유죄 판결이 안 났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 보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증거가 탄핵 소추에 도움을 줬어요. 아직 우리는 검찰이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특검은 윤석열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흐름 글로 간다고 보고 갔을 때 일정하게 증거가 이제 더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면 즉각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즉각적 결단을 할 때는 이제 민주당이 제일 규모가 크니까 민주당도 결단을 해야겠죠. 그 경우 저희가 만든 저희 이제 법률팀이 있으니까요. 저희 법률가들이 만든 탄핵 소추문에 이제 그걸 부분 수정을 해서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법리 를 다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항목별로 보았더니 한 세밀하게 개수를 나누면 더 되지만 큰 항목으로 한 15가지 정도의 위헌 불법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 탄핵이란 단어 일단 많이 활용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마음의 저항선을 좀 낮추는데 네.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2년 6개월에 윤석열 정부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데 아주 크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슬프긴 하지만 이게 네. 쫙 한번 보니까 정리가 되는 그런 또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많으니까 네. 모든 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네. 각각 관심이 있거나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손을 들고 바로바로 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살펴봤더니 이제 탄핵 사유 네. 이제 큰 제목이 있는데요. 먼저 공익 실현 의무 위배가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하는데 관여한 행위가 있다. 와 이거 진짜 저는 굉장히 중대하게 보거든요. 네. 주가 조작보다 더 화가 나는 게 이걸 불기소 처분한 게 더 화가 나거든. 자,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요 큰 제목 밑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공익 실현 의무 위배되는. 그렇지. 대통령이 가져야 할 지켜야 될 의무가 헌법과 법률에 공익 실현 의무란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위배 사항으로 저희가 3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네. 이 주가 조작을 불기소한 거는 지금 주식이 박살났는데도 저는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아. 맞아요. 이거 솔직히 해외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지. 이거 불기소하는 날에 어떻게 기업에 투자를 그렇지. 합니까? 아 윤회합 좋다. 법률 용어로 정리한 게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시사 용어로 하자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권한을 쓴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사적 이익으로 권한을 썼다. 네. 유튜브로 아주 쉽게 표현하시네. 쏙쏙 들어오네요. 네. 자 그리고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그 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통령이 거부권 24번 아이고야. 남용했거든요. 네. 한 번 더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또. 네. 그리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그리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이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보셨군요. 백혜룡 경정 사건이죠. 그렇죠. 예. 와 이거 진짜 큰데 이거 완전히 덮였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도 모르겠네. 아시나? 지금 잘 모르죠. 네. 시끌벅적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만 네. 지금 그 뒤로 다른 사건이 터지면서 아. 이 백혜룡 경정 사건도 이거 덮어버렸어요. 큰데. 이거 너무 큰데. 너무 크지. 알다시피 이 백혜룡 경정이 마약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덮으라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좌천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네. 그 압력을 넣은 사람이 지금 용산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죠. 네. 밝혀졌다면 용산에서 누가 관여했는지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산에서 압력 가해서 백혜룡 경정 사건이 덮여진 건데 이 수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분명히 용산에서 누군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네. 이것도 역시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된다. 아니 해외를 한 번만 나가보면 온몸에다 마약을 두르고 거기를 누가 통과합니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우리나라 아니, 대한민국이에요. 이것도 역시 너무 예리한 말도 안 지적인데 되지. 아무리 마약 사범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뒷배가 없으면 그렇게 못 들어옵니다. 못해요. 그게 포인트라고 봐요. 맞아요. 확실한 뒷배 그리고 완벽한 보험이 있다라는 거야. 당연하죠. 아. 그 대통령 거부권의 오남용은 지금 보면 학자들 헌법 학자들도 이 오남용은 그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세미나에서도 얘기했고 실제 그래요? 헌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개의치 않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고 네. 점점 기록을 갱신하겠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더 고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히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헌이라는 아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이미 많이 논의를 네네. 했고 네, 다른 그다음에 최혜병 건, 백혜룡 건 같은 경우도 최혜병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보도가 아주 많이 진행되었고 수사도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분해서 전화를 했다는까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수사가 그까지 안 들어가서 정지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이 백혜룡 건 사건도 마찬가지처럼 용산에 긴밀한 관여가 있으면 정황상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저희가 탄핵 사유 이유로 제시한 이유는 수사기관도 그리고 언론도 또 시민들도 공무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달라. 지금 그렇습니다. 명태균으로 다 덮여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정권이냐면요. 아니 보통은 이 정도 지금 얘기한 한두 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만으로도 끝났어 사실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슈가 이슈로 덮이는 거잖아. 네. 아니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터졌는데 그보다 크게 또 터져. 또 터져. 그러니까 아유. 앞에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근데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권이면 이렇게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냐고요. 고구마 아니, 그러니까 줄기처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봐요. 이해찬 총리인가요? 그 골프 하나로 그냥 맞아. 날아가지 않았나요? 날아갔죠. 맞습니다. 옷 벗었죠. 옷 벗었죠. 옷 벗었죠 실제로. 네, 옷 벗었죠. 거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너무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야. 골프 하나로 총리 옷 벗었다니까. 그럼 그만큼 지금 우리 검찰 권력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처벌을 안 받는 거니까 이거는 검찰에 대한 문제도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네. 이제 이따가 계속 아, 나옵니다. 자, 지금 2개밖에 안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명태균이 포함된 항목입니다. 뭐냐?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라고 하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건들이 뭐냐?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이거는 뭐 많이 얘기가 됐었죠. 네. 체리 따봉부터 체리 시작해 따봉. 그리고 당대표를 교체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했다라는 거. 그것도 나왔죠. 예, 그것도 한번 나왔었고. 안철수도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교체에 계속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물론 남아 있는 건 체리 따봉을 보낸 사람이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아주 뜨거운 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 게이트. 여기 안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엄청 많은 게 들어가잖아요. 네. 여론 조작 혐의도 여기 들어가고 공천 개입 의혹도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창원 산단 국정 개입 뭐 등등이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대우조선해양 네. 가서 파업 관여. 명태균 씨가. 자, 이게 이제 큰 제목으로 들어 앞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요거는 유튜버로 좀 해석해.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그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왜 공천에 개입하고 뭐 여론조사 해보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했었죠.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 통해 가지고 뭐 이권 얘기하고 했던 거.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박근혜 때는 심플했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지금 얘기한 요건이었어요. 네. 국정 개입, 최순실이란 민간인의 국정 개입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이 됐어요. 이거 하나로도 탄핵이 가능한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최순실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해. 진짜. 8년입니다 지금 감옥살이. 박근혜도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가 박근혜나 최순실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그럼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사태의 그 규모 정도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규모 수준이 훨씬 더 훨씬 나빠요. 나쁘고 광범위하고 광범하고. 피해도 엄청나잖아요. 너무 커. 지금. 그리고 심지어 정황이 너무 확실해. 그럼 전화하는 거 하나만 봐도 최순실은 정호성 비서관하고 통화했어요. 명태균은 그냥 그 부부하고 다이렉트로 전화하잖아. 그러네. 그리고 그건 뭐 사모가 뭐락하니까 지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대. 뭐 다 얘기하고 이러는 게 이런 다이렉트가 이게. 가슴 내려가시는군요. 네. 야, 이거 큰 제목 밑에 들어있는 항목만 읊어도 너무너무 많을 정도로 네.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고 보고요.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육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창원 산다는 국가 기밀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알려줬냐, 어떤 경로로 알려줬냐. 그리고 명태균은 그 산단을 알고 난 뒤에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부동산 그 투자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순히 뭐 경남에 있는 정치인이 알려줬을까요? 안 그러면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본인이 개입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개입까지 하고 창원 산단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일관되게 관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힘이 네. 창원 지역 또는 경남 지역 정치인의 힘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영남의 형태자가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파업에 이제 관여를 하는데 명태균 씨가 그냥 사인에 불과해요. 근데 당시 대기업인 대우조선에 가서 브리핑을 받아요.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의전 예우를 받고 브리핑을 다 받고 와.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렸다고 해요. 예. 근데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 지시를 합니다. 엄정 파업을 진압하라. 이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 최순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고쳐줬어요. 네. 그리고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연락도 했어요.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예.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벌인 일만 하더라도 네. 명백한 비선이죠. 그렇습니다. 명백한 비선이고 그 비선에게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갔고 그 비선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움직인 겁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명태균이 청와대 가면 뭐 죽는다 해가지고 용산으로 집무실 옮긴 거. 그렇죠. 전 이게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명태균이 국정의 결정자처럼 보이고 대통령이 실무자처럼 보여요. 예. 딱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서열이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이죠. 와. 진짜 미치겠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 올라가는 거는 뭔가 좀 차단이 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을 향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참 이런 것들 진짜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나
아주 괴롭습니다. 맞아요. 괴로워요. 그걸 감지한 이준석 의원도 그럼 나도 가만 안 있겠다. 네. 그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진태 강원지사, 아. 뭐 그다음에 포항시장, 뭐 서너 명의 그리고 또 박완수. 박완수도 있고 강서구청장 김태우.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네.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오. 이거는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또 공천 개입이에요. 네. 명태균 게이트가 아닌 이준석이 폭로를 한 것으로만 보면 그 세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거거든요. 네. 근데 수사를 진행할 조짐이 안 보이는 안 거죠. 보여요. 네. 수사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소 독점주의란 거죠. 아. 검찰이 결국은 와, 대통령 눈치를 답답하다. 보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안 되면 이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정권 다 끝내고 그때 부역했던 대한민국의 공권력 관계자들 네. 다 처벌해야 됩니다. 해야죠, 당연히. 진짜. 당연하죠. 예. 지금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사 수사팀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또는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정도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10만 4천 원을 가지고 기소해서 지금 유죄 판결 받아내는데 150만 원 벌금. 네. 150만 원 벌금. 네. 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뭡니까? 지금 500만 원 나왔잖아요. 500만 원 두 번이나 줬다는 거 예.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 이런 식으로 너무도 노골적으로 차별적 수사 기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들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몸이 된 겁니다. 검찰 공화국이고 저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우리 대통령의 배우자고 또 인사에 있어서도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막 불같이 화내고 괴로운데 갑자기 그 골프 치는 그림 그려지니까 화가 너무 나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쫄 것이다.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는데 네. 그거 아닌가 봐요. 나는 다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나 봐. 어떻게 골프를 칩니까? 아니, 불안하긴 하죠. 불안하긴 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방법이 이제 카트 끌고 페어웨이 달리기 막 이런 거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거지. 이제 들어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야, 그럼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뭐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권한을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뭐 만들어봐. 다 거부할 거야. 뭐 수사 고발해봐. 수사 안 할 거야.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요 생각으로 지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우리 그 구약을 다 외우시는 분이 우리 구속되나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네. 저기 하는 분들이 감옥은 안 갈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뭐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걸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안 불안하면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김건희 여사는 좀 불안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잡혀가냐고 물어보죠. 네. 아니 그것도 웃기잖아. 얼마나 그 이해 충돌이에요. 구약을 다 외운다면서 왜 가서 무속한테 물어보는데 구약 외우는 사람이 이단 아닙니까 이단? 이죠. 그리고 구약을 어떻게 외우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네. 100%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목사도 못 외우는데 참고로 목사인데 한 줄도 못 외워요. 이 사람이 진짜 뭐하는 자, 갈 길이 멉니다. 탄핵 사유. 야, 진짜. 아직도 남았어요? 한 게 별로 없어. 이 정도면 솔직히 탄핵을 왜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치주의 위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돌린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이후로 그 덕분에 이재명 잡았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자랑하더라니까. 기세 등등 환호 자격하면서 자랑을 하고 네. 내가 바로 그 등자를 가지고 시행령을 확대한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진짜. 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역시 탄핵 사유로 이제 보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헌법 전문 등 위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헌법에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 그것과는 아주 배치되는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거 있잖아요.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네. 벌써 다 이제 쳐졌네 또. 네. 이런 부분. 그리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가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보신 단순히 대일 굴종 외교를 했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 거 아니에요?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네. 네. 그것도 일본을 위해서. 그렇죠. 와, 진짜 뭐 어지러지랍니다. 계시니까 거기 보면 이제 언론의 자유 침해도 있어요. 되고 있어요. 네. 언론의 자유 예, 문제도.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도 의료분계 이런 것도 나와요? 자, 그리고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네. 여기에 그거 넣으면 되겠다. 의료분계. 그들의 입장에서 의료계요. 네. 의료계. 여기에는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진짜 우리 오윤혜 씨 말대로 네. 이게 들어가야겠네. 의대 증원 문제.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지금 암 수술한 제 80%가 지금 수술 못 받고요. 맞습니다. 이제 췌장암 수술은 5년 후에나 가능하고요. 좋다. 수술을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만 놔두라고 무슨 개혁이야 자기 주제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충을 하라는 거잖아요. 예, 예. 대표님이. 맞습니다. 맞네. 오윤혜 씨 아주 적절했던 것 같아요. 의대 증원 요거 바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이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제일 1순위로 들어가야 돼.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가 있어요. 예. 그걸 정면으로 위배한 행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지 모르겠고 지금 전쟁 위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과의 관계를 네. 이렇게 막 틀어지게 만들고 맞아.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 지원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 결국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전쟁 위협도 문제가 된다고 보여요. 이거 좋은데요. 네, 폐부를 네, 찔렀죠. 요금 폐부 찔렀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불법 파병한 것까지 지금 나왔으니까. 네. 5명이었나요? 6명이었나요? 5명. 네, 그거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군인을요?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군인을 아무도 몰래 우크라이나 보낸 거야. 뭐하러요? 그거를 김준영 의원이 잡아냈어. 뭘 보낸 건데요?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가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검수도 하고 그 담당하는 군인들이 다 간 거야. 지금. 그러다가 네. 피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문제라는 군인들 거야. 다치기라도 하면 그걸 어떻게 저해하고 있다는 하려고?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는 24시간 내에 전쟁 끝내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파병을 보내고 있으니 그것도 국회 동의 없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골프 이게 칠 때입니까? 결국 그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당연하죠. 겁니다. 이거 집어넣겠습니다. 네. 이 부분 더 늘어나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언론 학자님 나와 계시니까 그리고 언론의 자유 침해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뭐 너무 많죠. 최근에 그 골프 취재했다고 네. 노컷뉴스 기자 맞아요. 휴대전화 초기화하고 네, 네. 그리고 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MBC 기자 전용기 배제한 네, 것도 네.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리고 민원 사주를 통해서 언론사 징계한 것도 징계한 거. 갑자기 이게 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네. YTN 민영화 이런 거는요. 그리고 KBS 뭐 이런 거 수신료 이런 거. 그런 것도 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엉망진창. 체육의 그 더 라이브 없앤 거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무슨 일 아닙니다. 체육이 이름 때문에 웃기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야. 그렇죠. 체육만 빼면 엄중하지 않아? 엄중한 사안이죠. 그거 법 위반이에요. 네. 만약에 진짜 제작진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안병이 내려와서 그걸 폐지했다. 그건 법 위반이에요. 뭐가 만약이에요. 그게 팩트인데요. 팩트니까 그건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MBC에 대한 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처벌을 당하고 고발 고소를 당해요. 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거예요. 그렇지. 이틀만 정권이고요. 네.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정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탄핵 소추문을 만들고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를 하거든요. 국민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읽어보시면 지난 2년 반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총정리가 됩니다. 네, 쫙 정리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법조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네. 정말 이런 게 있었지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탄핵 소추문을 이제 소출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거는 그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하고 달리 한 번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만 해야 돼요. 여기서 빠지면 저희 소추문에 빠지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안 합니다. 저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미리 공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민들이 요거 빠졌다, 요거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해서 최종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문에도 급하게 국회에서 만들어 제출했는데 결론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네. 이번에도 더 완벽하게 하려면 저희가 미리 공개하고 시민들이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도록 만들면 최종 어떤 시점에 탄핵소추문을 국회에서 발의할 때는 완벽한 그 문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네. 근데 헌법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한 거 아니에요? 임명한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뭐 임명을 하죠. 헌법재판관이 3명이 아직 보충이 안 됐어요. 네. 6명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차례차례 이제 뭐 월말에 채워질 것 같긴 한데
다들 걱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할지 걱정을 하시죠. 네. 하시는데 저희도 그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나는데 그때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네. 현재 국가인권위원장입니다. 아 안창호요? 그 안창호요? 네네. 그분 보통 사람 아닌데. 상상이 안 되시죠? 네. 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극보수 기독교 네. 이런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루어왔던 그 결론을 다 부인하는 네. 이런 분인데 그분도 당시에 그 찬성을 헌법재판관이었어요? 찬성을 했어요. 그분도 오 그래. 극보수인 그분도 검사 출신인 그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한 것을 많이 잊고 있는데 오. 지금으로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딱 끊어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그 6명 중에 현재 6명이니까요. 네. 찬성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말고 동태적으로 즉 상황이 계속 흘러가서 어떻게 될까를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보수라고 하더라도 안창호 재판관이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던 것처럼 그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네. 그게 정치인의 의무고 정치인의 정당 대표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도 네. 마찬가지겠죠. 아. 지금은 그 초입에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초입에 들어갔다는 말에 동의하고 중요한 건 촛불을 먼저 든 것이고 네네. 그 촛불에 얼마나 많은 촛불들이 같이 동참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그렇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주목한 게 우리 그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시는 박지원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의원님이 그 전까지는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고 아직 멀었다 안 된다 하셨어요. 네. 어제부로 오. 탄핵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변화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 빠진 거 제가 얼핏 봤을 때 뭐죠? 그 석유 시추. 아. 예, 그게 갑자기 좀 생각나고요. 아직도 시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 했어. 또요? 석유는 얘기했고 아. 그다음에 불법 증거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상한 정황들은 막 차고 넘쳤으니까.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요것도 저는 좀 넣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3부 체크하고 예, 거기에 3부. 그렇지. 네. 엑스포는 좀 넣기 좀 그럴까요? 엑스포. 국고 손실죄 이런 거 넣어요. 국고 손실죄. 넣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아. 제가 좀 부탁 좀 해볼게요. 엑스포. 이게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국가 망신죄 뭐 이런 거. 아우, 진짜. 요거 좀 한번. 잼버리 실패. 진짜 봐봐 이게 국가 망신죄잖아. 갑자기 막 생각나네. 너무 많지. 갑자기 생각나. 이거 또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도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선정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2년 반 이대로 가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거냐? 네. 아니면 이때 한번 리셋해야 되냐? 당연하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리셋해야지. 리셋하는 순간 주가 진짜 완전 코스피 다 빨간면 바뀝니다. 저 확신합니다. 외국인 다 들어와. 진짜예요. 저렇게 자기 인생이 뭔가 하나 걸려 있어야. 그럼요. 이거 진심입니다. 진심이 나오는 거야. 이분은 지금 주가 폭락으로 제 전 재산 뚜껑이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박살났어요 지금. 예. 국가의 미래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분노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맞아요. 빨리 바꿔야 돼. 네.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뭐 모르지만 얼마나 해먹으려고 지금 그럼. 혈안이 돼 있겠습니까? 해먹을 결심으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과징금 그 27억 내라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대법원에서. 장모. 그 이제 손해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10배로 또 보충해야 되거든. 멀쩡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럼요. 어디선가 또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결론 부분에 그게 있거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들어가는 거지. 대통령으로서 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 예. 그러면 거기에는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 수없이 많은 거짓말. 그럼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하지. 국정 동력이 있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진짜 최소한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안 믿어요. 맞아요. 그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그 거짓말은 그 공직자로서의 성실 의무란 법조문이 있거든요. 네.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 이제 더 법률 용어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상 책임이라는 얘기 많이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행상 책임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행위하고 상태. 네, 좀 어려운 법률 상태 용어인데요. 안 좋잖아요. 그 말이에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행동. 이 사람의 행동이나 발언이나 언동 모든 게 도대체 헌법이나 법률을 준수할 것 같지 않은 행태를 보인다. 국회 개원식이 안 가고 그런 행태. 그런 거 시정연설 안 가고 네, 대통령으로서의 도저히 갖고 있는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 또 하나 생각났어요. 국토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거야.
독도. 독도를 생각해봐. 아 독도. 네, 그것도 들어가야지. 네. 법률 용어라는 게 참 교묘하게 한자를 써가지고 좀 이 본질을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죠. 행상 책임이 뭐야? 그냥 하는 짓거리, 하는 꼬라지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지. R&D 예산 삭감 어때요? 그렇지. 막 나와 이제 막. 대한민국 미래를 파괴한 죄. 그렇지. R&D 예산 삭감. 인재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 아 그리고 그 도청 또? 뚫린 거 그 가만히 있는 죄. 안보 위기. 안보. 네. 친구끼리 그럴 수 있다, 죄.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